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사퍼스트의 권우석입니다. 자, 이전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전 강의에서는 제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합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둘러서 갈 수도 있고요. 자, 한 번에 갈 수 있는 또 지름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방향대로 학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신감. 자, 비전공했지만은 이번에 꼭 한 번에 합격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열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걱정은 버리십시오. 걱정 버리시고 이번 첫 번째 시간부터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걱정은 버리시고 이제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이제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4개의 과목에서 첫 번째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오피스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자, 사무자동화의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제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4개의 과목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요. 본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사무자동화 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정보통신개론, 이렇게 4개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4개 과목에서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든지 정보통신개론, 여러분들이 가장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좀 컴퓨터와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용은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은 점수는 잘 나와요. 점수는 잘 나옵니다. 왜냐면은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문제가 잘 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학습은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점수는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무경영 시스템과 사무자동화 시스템과 사무경영관리개론은 어떠냐? 좀 반대입니다. 반대. 이 2개 과목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 잘 하셔야 되고요. 좀 생소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사무경영관리개론. 자, 경영이란 개념이 들어갔죠. 자, 경영을 전공하신 분들은 상당히 쉽겠죠. 그렇지만은 경영을 전공하지 않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사무경영관리개론이 점수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좀 엉뚱한 문제가 출제가 가끔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경영관리개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자동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2개 과목은 반드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암기할 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암기할 거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셔야만 이 2개의 과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목별로 해서 특징이 있어요.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하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맞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일단 이해를 하셔야만 암기할 거리가 줄어듭니다. 암기할 거리. 이해를 하시면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암기할 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테니 일단 이해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암기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 강의 이제 목차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무자동화의 정의 중요하겠죠, 그죠? 시험에는 사무자동화의 정의가 아닌 것은 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배경 요인. 자, 왜 사무자동화가 중요하냐? 자, 그 배경이 되는 요인들이 있겠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사무자동화의 4가지 기능.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죠. 3가지를 주고, 아닌 것을 하나 주고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무자동화의 4가지 요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4가지라면은 3가지 바른 답을 주고 틀린 답 하나 주고요. 찾아라. 자, 이렇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자동화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정보화 사회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사무자동화의 큰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 암기 위주로 학습하지 마십시오. 자, 암기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출제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변형되게 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요.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내용들은 책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출판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자, 정보화 사회. 자, 지금 우리가 사회 경제 구조가 정보화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자, 과거에는 수렵하고 채집했었죠. 한 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자, 먹고, 자고, 이동. 먹고, 자고, 이동. 자,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농사를 지으면서. 그죠? 자, 그래서 문명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게 되었죠. 자, 이때가 이슈가 된 것이 기계죠, 기계.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계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급속도로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슈가 된 것이 기계가 되는 거고요. 자, A라는 공장이 있고 B라는 공장이 있으면은, 자, 주어진 시간 안에 제품을 여기서는 뭐 치약을 100개 만든다. 여기서는 200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100개를 만드는 기계가 있을 거고요. 200개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를 잘 설계하고 그리고 잘 이용할 수 있는 B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사회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 그죠?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였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은 물론 기계를 잘 설계하고 다루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보를 잘 만들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연봉을 더 받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회사가 뭐 주어진 시간 안에 100개를 만드느냐 뭐 200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남들보다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현재를 우리는 정보 전쟁 시대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제 배우는 이유가 단순하게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 경제 구조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정보를 만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모르고는 앞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그래 큰 그림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사무자동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산업화 사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기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계를 잘 설계하는 설계자가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공장 근로자가 있고 사무 근로자가 있으면은 공장 근로자가 더 연봉이 높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사무 근로자 뭐 아무나 사무를 본다. 자, 그런 시대였죠, 그렇죠? 그런 의식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장, 그러니까 20명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 10명, 그러면 인건비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것이 공장 자동화죠. 공장 자동화, 무인화.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공장 근로자가 대우받기보다는 사무 근로자가 이제 대우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공장 자동화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사무를 자동화를 하자라는 그런 기술이 많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 자동화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무자동화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3의 물결 시작이 될 거다. 자, 정보 사회가 시작이 될 거다.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1의 물결이 뭡니까? 농업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의 물결이 산업화 사회, 3의 물결이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차이점만 이해를 하시면요. 사무자동화의 특징, 정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큰 개념을 이해를 하면요. 아, 모르는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틀린 것은, 바른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이 큰 개념을 가지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산업화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자,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왜 그래요? 자, 기계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TV를 만들면은 40인치, 41인치, 42인치, 43인치, 44인치. 물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면 좋겠지만은, 이제 기계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40인치짜리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41인치짜리 기계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서 42인치가 그나마 가장 많이 이용을 하더라. 그러면은 42인치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품종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품종, 그 대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정해진 틀에 맞춰서 그런 이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산자 위주죠. 생산자. 자,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42인치를 만들면은 소비자는 42인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난 43인치짜리를 보고 싶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자 위주의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자, 그 다음, 지식 문명, 신속한 정보를 취득하고 의사결정이 이제 중요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생산자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 위주로 바뀌게 되었죠. 그쵸? 그래서 욕구의 다양화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여러 품종을 생산하게 되었고요. 그 대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자동화 관련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관련이 있어요. 제3의 물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게 되면은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되면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교육하다. 이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계화다. 이런 건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TV를 제조하는 회사를 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TV를 만드는 LG 있죠, 그죠? LG에서 이제 TV를 만드는데, 자, LG 공장, 그 회사에 가보시면요. 생산 공장이 있고요. 사무실이 있죠. 자, 생산 공장에서는 이렇게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라인에 의해서 TV가 만들어지죠. 사람은 뜨문뜨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손으로 직접 반지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주체가 되는 것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은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 자동화, 공장 자동화. 그래서 이런 생산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이 이제 생산 공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이제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인력공단에 가시면요. 그 자격증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공부하는 거지만은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자, 그 자격증은 산업화 사회에서는 중요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위해서 지금은 사무자동화를 공부하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공부하지만은 만일 현재 시대가 사회 구조가 산업화 사회라면은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가 있고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가 있는데 생산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은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무실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은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달라요. 자, 생산 공장에서는 기계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는
무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신속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동화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무자동화의 이제 다시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무자동화를 왜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기능을 자동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사무실 기능을 자동화하게 되면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생산성이 공장 자동화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공장 자동화라는 것은, 그때 생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10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는 10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8시간이면은 10개의 제품을 만들 수 있더라. 이게 생산성이 향상됐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 2시간을 다시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공장 자동화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생산성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사무 자동화는 주체가 기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기존에 8시간을 투자를 해서 보던 사무를 7시간, 그러니까 사무를 자동화함으로써 7시간만 투자해도 동일한 업무를 볼 수가 있더라. 그죠? 그러면 1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1시간을 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계와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창조적이죠. 창조성. 그죠? 그래서 창조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좀 더 생산적인 일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무자동화가 필요한 이유, 사무자동화의 정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성의 향상을 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사무자동화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얼마든지 다르게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인트,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의 업무를 자동화를 해서 생산성을 높게 하고 창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무자동화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시험에는 이제 사무자동화의 4가지 요소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사무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사무실에 보시면 컴퓨터 있죠? 사람 있죠?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그러니까 저희 기사퍼스트의 컴퓨터와 서버와 여러분들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사무기기가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기가 컴퓨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프린터도 있고요. 복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사무기기, 기술들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무기기도 있고 통신이란 개념도 있고요. 그죠? 자, 이런 전체를 하나의 또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체가 되는 것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을 만들 때 사람의 동선, 사람의 행동 원리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무자동화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컴퓨터 기술 중요하죠. 왜?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 중요합니다. 자, 통신 기술, 주고받아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시스템의 원리. 자,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사람도 될 수도 있고요, 컴퓨터 될 수도 있고요,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무자동화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의 원리,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 인간의 행동 원리도 이해를 해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안에서 주체가 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행동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무자동화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학자가 또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무실이다, 사무기기다, 통신기술이다, 사무실, 사무기기, 컴퓨터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죠? 사무기기, 통신기술. 자, 그 다음,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 컴퓨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사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철학. 자, 이게 뭡니까? 인간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행동.
철학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가 뭡니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주체가 되는 것이 사람이더라. 그리고 각각의 장비, 사무기기, 장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자,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자동화의 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출제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자동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했을 때 그 설명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별표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출제 빈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제 빈도. 자, 별 하나당 5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3개면은 5 곱하기 3, 15가 되겠죠. 자, 9년간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을 했고요. 자, 한 해에 한번 3번 정도 시험이 있죠. 39, 27. 자, 총 27번의 시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거기서 15문제가 출제되는 그 정도의 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정의는 이때까지 한 별 3개 정도의 그 정도로 빈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만일 별 5개다. 별 5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5, 25. 그래서 25번이 출제되었다는 얘기죠. 자, 27번의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25번 출제가 되었다. 그럼 매번 출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빈도수를 이제 표시를 했고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께 크게 뭐 도움되진 않겠지만은, 시험장 가시기 전에 복습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 빈도수를 보시고 자,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들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시간 투자한 대비해서 많은 문제들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무자동화의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개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의를 설명하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어떤 문구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기본 개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가지고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B라는 학자는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C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사무자동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조직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 기능을 자동화한 것이다. 자동화. 당연하죠. 사무를 자동화한 것이 사무 자동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사무 자동화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죠? 자, 사무 자동화의 이제 광의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로 사무 자동화의 정의를 설명을 하면요. 자, 전사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무 생산성의 향상. 그 다음 이 생산성의 향상을 가지고 창조적인 인간 능력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 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사무 자동화를 하는 것은 사무실 기능을 자동화하는 것이고 사무실 기능을 자동화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자, 남는 시간에 창조적인 업무를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사용하는 문구가 좀 달라졌다 뿐이지 개념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 사무 장비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업무에 통합한 것이다. 자, 이것도 사무 자동화의 정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은 통합시킨다. 사무에다가 장비를 통합시켜서 자동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창조적인 인간 능력을 개선할 수 있더라. 자,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학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OA. 자, 사무 자동화의 기본 요건. 자, 오피스 오토메이션. 자, OA라고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무 자동화다 그렇게 설명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A, B, C, D 해서 4가지 기본 요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A는 오토매티드 오피스. 자, 그래서 사무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B는 비즈니스 머신, 사무기기. C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통신. 자, D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자료 처리. 자, 이거 여러분도 암기하실 필요 없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사무실 있어야겠죠. 사무실에 컴퓨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뭐 프린터도 있고, 사무기기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사무 자동화의 기본이 뭡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료 처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 컴퓨터와 같은 이런 장비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스라는 사람이 이런 또 학자가 OA 정의를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OA란 4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사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자, 사무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동일하죠. 그죠? 근데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달라요. 자,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자, 컴퓨터 기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신 기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무 자동화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체가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인간의 행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시스템 과학이 뭡니까? 시스템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원리. 그죠? 행동 과학이 뭐죠? 행동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그게 행동 과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4가지 요소. 다른 게 하나 섞여 있을 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림을 그려서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행동 과학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행동 과학이란 것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죠. 자, 인간이 사무 자동화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학문적인 것을 보시면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암기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연구죠. 맞습니까? 자, 사람의 내적인 학문이 심리학이죠. 내적인 학문. 자, 외적인 학문이 뭡니까? 사회학이죠. 사회학. 자, 인류학은 사람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3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포함이 되면은 행동과학하고 관련이 없다.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림을 그리시고 내적, 외적,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 자, 사무자동화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고요.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9년간 기출문제 설명을 드립니다. 9년간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과 이제 기출문제를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내용을 듣고요. 기출문제는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론 강의 듣고요. 문제풀이 강의까지 같이 이어서 들어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기억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 말씀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건을 A, B, C, D라고 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D가 틀렸죠. 자, C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D를 데이터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나 라가 틀렸겠죠. 그렇죠? 자, D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틀렸습니다. 라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인간의 행동을 예측 제하는 것으로 사무자동화에 적용되는 행동과학의 요소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람에서 내적, 심리학, 외적, 사회학, 인간의 역사, 인류학. 그죠?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요소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컴퓨터 기술 중요하죠. 자, 컴퓨터끼리 연결된 통신 기술 중요합니다. 시스템 과학,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행동 과학,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명확한 구조의 사무 업무. 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죠?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광의적인 정의. 넓은 의미에서 사무자동화의 정의가 무엇이냐. 자, 읽어보시면 전사적,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창조적인 인간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게 광의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스만의 사무자동화의 정의.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네 가지.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시스템 과학, 행동 과학. 자, 근데 인터넷 기술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자,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정의에 적용되는 네 가지 요소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다분히 정답이 되겠네요.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자, 컴퓨터와 연결되는 통신 기술, 시스템 과학, 행동 과학, 자, 사람, 시스템, 통신, 컴퓨터. 다분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이제 배경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가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되었죠, 그죠? 자, 사무자동화가 왜 중요한지, 자,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자, 물론 암기를 해서 사무자동화의 배경 요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회 경제 구조가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었죠. 자, 산업화 사회에서는 공장 자동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중요했고요. 자, 정보화 시대에서는 공장 자동화보다는 사무 자동화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사회적 경제적 요인은 자,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는데요. 자, 공업 중심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이 되었다. 이건 당연하죠, 그죠?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양이 많아졌고요. 요구사항이 많아졌죠, 그죠?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정보의 적기 활용이 요구된다. 정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때, 그죠? 타이밍을 맞춰서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가 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사무자동화의 배경 요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정보 산업 비중이 감소가 되었다. 자, 정보가 비중이 감소가 됩니까? 정보 사회에서 더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틀렸고요. 그죠? 자, 정보량의 급증에 의한 정보 간력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자, 정보가 급증한다는 것은 맞는데 간력화는 아니죠.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성이란 것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간력화란 것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경영 환경의 변화,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보의 최대 활용이 요구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 그래서 정보라는 이슈, 정보화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생산 부분의 합리화, 자동화에 부응하여 오피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생산 부분의 합리화, 자동화 이게 뭡니까? 공장 자동화를 뜻하는 거죠. 자, 먼저 산업화 사회에서 공장 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자, 상대적으로 이제 오피스, 사무에 대한 자동화도 이제 관심이 이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피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구조적 변화, 자,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적 변화를 보시면요. 고학력 노동자가 증가된다. 자, 예전에는 사무를 보는 사람이 뭐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만 이제 학력을 마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무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사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고학력 노동자가 증가되는 추세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죠? 자, 사무 관리의 질적인 효율성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자동화 필요성도 증대하게 되었다. 뭐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학력화, 고령화. 자, 그래서 뭐 인구수가 달라지고 연령 분포도 달라지고 교육하는 연수도 이제 변화가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구 사항이 다양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획일화가 아니라 규격화가 아니라 요구사항 자체가 다양하게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품종, 여러 품종으로 소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더라.
그래서 사무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산 부분에 비해 사무 부분의 생산성 증가가 크게 저조됐더라.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는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졌는데 사무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비교해서. 그래서 오피스 부분의 저생산성. 자, 이것도 사무 자동화 배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으로 요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공장의 자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의 차례가 되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1번, 2번 사무 자동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사무 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은 시대적으로 사회 경제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의 중요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 차례가 된 것이지 공장 자동화 그 다음 사무 자동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무 부분 종사자의 증가와 사무 근로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다. 사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임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질적인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 근로자가 감소되었다. 이런 건 오답이죠. 사무 근로자는 계속 증가되고요. 자, 고급 사무 인력이 과다. 고급 사무 인력이 증가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구분하셔야 되는데 사무 부분의 종사자가 증가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고급, 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가 중요한 거죠. 사무 자동화의 기술, 관련된 기술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다라면은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사무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과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사무실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뭐 당연하죠. 인간의 지적 능력 확대의 필요성 당연합니다. 창조적인 능력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인건비 상승, 사무실 운영 비용 이런 것이 증가된다. 사무 부분에 이제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가 필요하다.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기술적인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이 발달됐죠, 그죠? 발전했습니다. 자, 이것도 사무 자동화 배경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컴퓨터 기술에는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또 하나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운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사고의 효율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하드웨어는 뭡니까? 컴퓨터, 마우스, 모니터 이런 것들이에요. 컴퓨터와 관련된 제품들, 뭐 프린터, 뭐 복사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는 뭐죠? 운영체제, 아리아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딱딱하고 손에 잡히는 것들, 소프트웨어는 손에 잡히지 않고 좀 유연한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우리가 사회 구조로 봤을 때 산업화 사회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죠? 어떤 제품을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와 사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만드는 기술보다는 운영체제 하나 똑똑하게 잘 만드는 MS가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의 효율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사무정보기기의 가격 하락.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들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반씩 다운이 되죠. 가격이. 급속한 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사무자동화도 이제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사무자동화의 발생, 배경 요인에 대한 설명조.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오피스 부분의 저생산성, 사무 근로자 및 문서의 감소 추세. 자, 사무 근로자 늘어났죠. 문서 늘어나죠, 그죠? 문서가 중요합니다, 그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품 하나 구매를 해도 관련된 문서가 몇 개씩 딸려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서도 늘어나고 사무 근로자도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보산업으로의 발전 및 확대 맞죠? 정보화 사회.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급진적인 발달 추세 맞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의 배경 요인 및 필요성이 아닌 것은 설명이 틀린 것을 찾으시면 돼요. 고생산성과 고설비 투자. 자, 이게 설명이 틀렸네요. 자, 나머지 먼저 읽어볼게요. 자, 문서 작성비 및
보관비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자, 사무 관련 운영비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자,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의 발전, 자, 고학력 노동자의 증가, 사무 관리의 질적인 효율성의 필요성. 자, 이런 것들은 다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생산성. 만일 사무 관련해서 생산성이 높다라면은 사무 자동화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고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라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배경 요인은 아니죠. 가분이 설명이 틀렸고요. 자, 3번. 사무 자동화의 발전에 영향을 준 경제 사회적 요인 중 설명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보의 최대 활용이 요구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 자, 정보 키워드 나왔네요. 자, 생산 부분의 합리화 자동화에 부응하여, 자, 생산 부분, 자, 공장 자동화를 뜻하는 거고, 자, 오피스, 자, 사무 자동화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피스, 사무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도 하나 요인이 된다. 자,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변화되고, 자, 소품종 대량 생산. 이거 뭡니까? 산업화 사회죠. 그죠?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자,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틀렸네요. 그죠? 자, 오피스도 처리 능력이 소수 정밀화가 요구되는 사회 풍토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틀렸습니다. 고학력화, 고령화에 인한 인구수, 연령 분포, 교육 연수의 변화, 다양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다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이. 사무자동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배경 기술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작업자의 창의력 발전. 작업자의 창의력 발전. 이거 기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기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자,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 통신 기술은 기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작업자의 창의력이 발전됐다. 자, 이것은 뭐 기술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사무 자동화의 등장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었다. 정보의 대량화, 다양화되었다. 자, 고급 인력의 과다.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무 인력은 많아졌지만은 고급 사무 인력이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정답이 되고요. 자, 운용비가 증대되었다.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무 자동화의 4가지 기능, 자, 주요 기능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사무 자동화를 함으로써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 자동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겁니까? 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통신할 수 있죠.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죠. 문서화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아래 한글 프로그램 이용하게 되면 문서화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A.HWP. 자, 편집도 쉽게 할 수 있고, 저장도 쉽게 할 수 있고, 보관도 쉽게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종이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 자동화의 4가지 주요 기능 하게 되면은 정보, 통신, 업무의 자동화, 업무 자동화, 문서화가 포함이 되고요. 분업화라고 하게 되면 틀렸습니다. 분업화는 뭡니까? 산업화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업화 사회에서. 그죠? 그래서 뭐 그런 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정보화 사회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앞글자만 외우신다면 정통 업무, 자,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사무 자동화 4가지 요소, 자, 필요한 4가지 요소, 철학, 장비, 제도, 사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람 중요하죠. 사무 자동화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산업화 사회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기계지만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주체가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의 생각을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뭡니까? 사무 자동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런 확고한 신념이라는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비, 사무기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무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사무기기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제도,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시스템. 자,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관련성 있는 처리 방법이라든지 활동 또는 사무의 모든 집합들 이런 것을 제도다,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디오 시스템의 개념 아십니까?
오디오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스피커라든지 재생하는 재생 장치라든지 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재생하는 기기, 뭐 스피커, 이런 환경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오디오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의 이제 상호 관련성을 연결한 그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도하고 시스템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라면 글자를 가지고 암기를 하신다라면은 철장제사, 뭐 철장시사, 철장제사, 철장 이제 시스템 시사, 이렇게 뭐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철장 안에서 제사를 지낸다, 뭐 좀 억지스럽지만은 그렇게 암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좀 기억에 남겠죠, 그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자, 4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글자, 정통, 업무가 되겠죠. 정보, 통신, 업무의 자동화, 문서화. 정답이 라번이 되겠네요. 자, 사무자동화의 주요 기능 중에서 문서하고 관련된 기능은 뭐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큐멘션 기능. 자, 문서를 뜻하는 거죠. 자, 3번.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 중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관련성이 있는 처리 방법이나 활동 또는 사무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모여진 집합체. 오디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모여진 집합체를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와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이제 모아둔 집합체를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정답이 되고요. 다른 말로 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글자 말씀을 드렸죠. 철, 장, 제, 사, 철학, 장비, 제도, 사람, 이렇게 해서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다번이 되고요. 자, 4번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키워드 잘 보십시오. 자, 사무자동화에 대한 이제 목표, 기기, 오피스 형태 등의 사항을 설계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 내외적인 환경, 조직 등에 대한 제약 조건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명확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돌아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철학이냐? 장비냐? 철학이냐? 장비냐? 제도냐? 사람이냐?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이 철학적 측면,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무자동화에 대한 이해, 그죠? 사무자동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념을 파악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런 의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죠? 문제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키워드를 보시면은 철학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가번은 설명이 맞고요. 자, 나번. 적절한 장비의 활용은 사무자동화를 활성을 하고 사무 생산성을 향상에 기여한다. 맞죠? 그죠? 자, 다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사무실 내의 인간관계는 가시적인 시스템이다. 가시적.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인간관계가 눈에 보입니까? 틀렸죠. 그죠?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다번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자동화의 목적까지 설명드리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왜 사무자동화를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비용 절감하고,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공장 자동화의 생산성과 다르죠. 사무 자동화의 목적은 지적, 창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무 자동화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 향상, 비용 절감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지적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르게 정의를 하면요. 사무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제 모든 도구, 절차, 방법을 통합한 것이다. 자, 이것도 사무 자동화의 정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질적 향상 부분을 보면요. 자, 급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 자, 요구가 다양화됐죠. 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하나의 또 목적이 되는 거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죠? 자, 사무 부분에 사람과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을 만들기 나름이죠. 사무 처리의 품질 및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다. 처리의 투명화, 신속화, 정확화.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해야 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 효과적인 정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데이터를 처리해야만 정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게 목적이 된다. 자, 사무 처리 비용의 절감, 시간을 단축하고요, 인력을 감축하고요, 공간을 축소해야 된다. 자, 사무 처리하는 공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비용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무 자동화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생산성을 향상한다. 맞죠? 그죠? 효과적인 정보 관리 맞습니다. 의사소통, 시간을 단축한다. 자, 질적인 부분, 그 다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답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의사소통은 직접적인 목적이라 볼 수가 없겠죠. 자, 다음 중 사무 자동화의 목적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요, 질적 향상, 생산성을 향상한다. 사무원의 건강을 증진한다. 이건 복지 차원에서 하면 좋겠죠, 그죠?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 시스템에 기대하는 것은 목적 실현이다. 자, 다음 중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목적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구의 다양화에 대처한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처리의 신속화, 정확화, 그리고 처리의 투명화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데 비정형적 업무의 자동화. 자, 이것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 자동화의 대상. 자, 사무 자동화 하려는 그 대상 업무들은 주로 비정형적인,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 흩어진 그런 업무들을 모아서 자동화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목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4번 OA. 자, 사무 자동화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생산성 중에서도 지적인 생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지적인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없고 생산성이 향상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사무자동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가버린 정답이 되겠네요. 생산성 향상. 자, 최종적으로 지적인 생산성 향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무 업무의 전산화, 의사소통 원활, 신속한 정보 처리.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학습 방법 말씀을 드렸죠. 자, 이론 강의 듣고 문제풀이 스스로 듣고요.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해당 첫 번째 강의 들으시면은 그 강의에 관련된 9년간 기출문제를 중복을 제거해서 첨부를 하겠습니다. 중복 제거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꼭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